춘탄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대 철학자의 눈으로 오늘의 국제 정세를 해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비자의 시각으로 한미 관세 협상의 위험성을 진단해보고 미국과 이재명 정권 각각에게 어떤 교훈적 메시지를 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최근 미한 관세 협상이 결렬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로부터 탄핵에 직면하게 될까요? 다음 핵심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이 협정 서명을 거부할 경우 미국은 단기 및 장기적으로 어떤 비용과 편익을 얻게 될까요? 정치, 외교, 동아시아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원하시면 채널 홈의 메인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단기적 이익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1. 레버리지 인수. 미국은 협정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한국으로부터 투자와 전략적 양보에 대한 구두 약속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교적 성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중국을 견제하고 동맹을 관리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강화합니다. 이는 국내 정치 카드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선언할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3,500억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미국이 단기적으로는 수사적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한국이 미국에 종속되어 있다는 인식은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러티브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일본, 대만, 필리핀과 같은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손실은 어떨까요? 첫째, 국제적 신뢰도가 하락합니다. 한국이 결국 서명을 거부할 경우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협상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식 고압 외교의 실패를 시사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투자자들이 불확실해합니다. 세계 시장이 한미 무역 관계의 불안정성을 감지한다면 미국의 공급망 전략이 좌초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원자력 기술 등 핵심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북한, 중국, 러시아에게는 전략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불안정해 보인다면 적대 세력이 외교적 지렛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에게는 어떤 위험과 보상이 있을까요? 이 벼랑 끝 전술이 성공한다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미국으로부터의 암묵적으로 3대 조작으로 당선된 불량 정권 이미지에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고위 관리들과의 구두 합의만으로도 외교적 인정을 받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이재명 정권이 국내적으로 어느 정도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시간 벌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실패에서 중대한 국제 문제로 여론의 관심을 돌림으로써 행정부는 비판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숨통을 트이워 정치적 담론을 재편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 여론 통계 3대 조작으로 2026년 총선을 앞두고 국가 경제 비전을 구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미국 선거 주기를 활용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임기 전황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 기간 동안 협상 타결에 대한 압력이 감소하여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벼랑 끝 전략이 실패할 경우 다음과 같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첫째, 미국과의 신뢰 붕괴. 미래의 한국 정부는 균열된 동맹 관계를 물려받아 무역 협상, 시장 접근, 그리고 외교적 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업의 압력이 예상됩니다. 한국 기업들은 특히 미국으로부터 정치적, 재정적 압력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삼성, 현대, SK와 같은 기업들은 협정 체결 없이도 미국에 추가 투자를 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본의 해외 도피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나 신용평가기관이 한미 무역 관계의 불안정성을 감지할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 신용 등급 강등, 원화 가치 급락, 금리 상승. 이는 1997년 IMF 위기 당시 한국이 겪었던 금융공황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중국 견제 전략의 실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모두로부터 외교적 균형과 신뢰를 잃으면 동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입지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관점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당이 외교적 승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은 특히 선거 기간 동안 이 회담을 상징적인 승리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둘째, 동맹국에 대한 압박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공급망과 무역 블록에 더욱 깊이 끌어들임으로써
장기적인 지정학적 레버리지를 강화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국내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협상을 지연하거나 후퇴할 경우 미국의 레버리지가 약화되고 반도체와 배터리와 같은 전략적 분야는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두 가지 당이 정치적 목표, 카리투어시선, 정당성 회복, 선거 여론 통계 3대 조작으로 탄생한 정권으로 여겨지지만 미국과의 성공적인 협상은 외교적 위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외계인에 대해서 아콘에 대해서 관심, 전한 완수지만 내부 실패에서 외교 정책 성과로 이야기를 전환하면 대중의 인식이 재구성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결과는 심각합니다. 첫째, 외교적 신뢰도 하락. 한국이 모호하고 구두로만 약속을 제시하고 국내 여론을 조작한다면 한국 외교의 일관성과 책임성이 훼손됩니다. 둘째, 경제적 반발. 투자 수익률이나 농산물 수입과 같은 민감한 문제가 명확하게 협상되지 않으면 한국의 산업과 농촌 경제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이 이행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지연한다면 국제사회는 이를 신뢰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연쇄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마만유의 자본 철수, 통화 평가 절하, 금리 인상, 또 다른 IMF식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 증가, 한비자가 미국에게 주는 교훈. 자, 먼저 미국의 입장에서 이 협상을 바라볼까요? 최근 한국은 공식 서명을 피한 채 전략적 발표, 구두 합의 등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협력의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협상의 핵심을 흐리는 전략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비자라면 분명하게 이렇게 경고했을 겁니다. 이의 주신 비乱짜잉청 비발. 의심으로 신뢰를 통치하려 하면 반드시 혼란이 일어나고 기만으로 성실을 대응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무슨 뜻일까요? 미국이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에 진심과 인내로만 대응한다면 결국 협상의 실패, 나아가 국제적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법적 구속력, 구체적 조항, 조건부 대응 체계. 한비자의 말처럼 현실을 기만하지 말고 진실을 그물처럼 촘촘히 걸러야 합니다. 질문 T. 한비자가 이재명 정권에게 주는 교훈. 이번엔 시선을 돌려서 한국 정부에게 한비자는 어떤 조언을 할까요? 지금 이재명 정권은 외교적 불확실성과 협상 지연을 전략처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매우 불안정한 외교 도박입니다. 한비자의 일침은 이렇습니다. 겉은 너그러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의심 많은 자는 나라를 해치는 도둑이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외교적 신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협상 지연, 정보 은폐, 여론 조작을 통해 정치적 생존을 꾀하는 정치는 결국 국가 신뢰도 하락, 국제적 고립, 경제 위기라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외교를 성과쇼로 포장하려는 모습은 한비자의 눈에는 국가의 적구호출 세이유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협상은 전략이 아니라 도박에 가깝습니다. 당기 성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신뢰, 외교적 일관성, 경제적 안정이라는 기둥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정권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합니다. 과연 정치적 성과 하나 때문에 우리는 국가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을까요? 이것이 과연 책임 있는 외교일까요? 2300년 전 고대 동양의 현자 한비자는 미국에게 경고합니다. 이주신 비乱짜잉청 비발. 전략적 기만에는 철저한 법과 정보로 대응하라. 그리고 한비자는 이재명 정권에게 경고합니다. 정치 생존을 위해 신뢰를 파괴하는 외교는 국가의 해악이다. 외교는 쇼가 아닙니다. 외교는 신뢰, 투명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 위에서만 설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시고 더 많은 통찰을 확인해보세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